3부 시작할까요? 어서옵쇼 시즌2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책을 직접 만드시는 출판사분들을 모셔서 책에 관한 뒷담화를 열심히 캐내는 코너인데요. 뒷담화 전문 프로그램. 처음 듣죠. 오늘은요, 고전과 세계문학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열린 책들의 세계문학 던집을 담당하고 계시는요, 강무성 주간님을 모셨습니다. 와! 강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무성 주간님은요, 열린 책들에서 계시고요. 그래서 열린 책들 세계문학 던집 아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뭐 알고 있나요? 저는 그냥 열린 책들을 알고 있습니다. 강무성 주간님은요, 대학문화사에서 출판 일을 시작하셨고요. 정신세계사에서 편집자로 일하시다가 느린걸음 대표로 출판사 운영하셨고요. 서울 출판예비학회에서 강의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은 열린 책들에서 주옥 같은 세계문학 던집 외 다수의 책들을 편집 관리해 오시고 계시고, 그야말로 출판계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오늘. 예. 보석이 좀 낡아서. 오래된 보석이 네. 비싸죠? 네. 진짜 보석이죠, 이게. 고전입니다, 고전. 출판계의 고전이신 거죠? 제가 네. 사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유명 출판사들의 네. 어떤 세계문학 전집 발간사들을 좀 아, 읽어봤어요. 공부하셨나요? 뭐 공부는 아니고요. 훌륭하시네요, 역시. 다 적어왔죠. 문학계 아이돌. 원래 평론가는 문학계 아이돌. 성실해야 먹고 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세계문학 전집의 붐을 일으켰던 건 사실 뭐 민음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동네 열린 책들이 굉장히 큰 뛰어들었는데. 출판사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민음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오늘에는 오늘의 젊은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오늘의 번역이 필요하다.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슬로건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후발 주자들이 네. 고민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린 책들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설 문학에 국한하지 않는 넓은 문학의 스펙트럼은 시, 기행, 기록문학 그리고 지성사의 분수령이 된 주요 인문학 저자까지 아우른다. 그러니까 문학뿐만이 아니고 네. 인문학까지 다 굉장히 소개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예. 저희가 꿈입니다. 저희 꿈이기 때문에 실현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 완성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열린 책들 하면 흔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열린 책들을 접했던 게 도스토예프스키, 네. 제가 죄와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전부 다 열린 책들로 갖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저는 네. 움베르토 에코를 움베르토 시작했는데 에코. 저 논문 잘 쓰는 방법 갖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시절. 여러분들 덕분에 열린 책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 많이 구매하고 있고요. 그 꿈을 주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고 네.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서 네. 최근에 특히 고전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또 사실 네. 서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나요?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책마다 이제 판매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모든 정보가 너무 많고 책도 너무 많은 시대인데 네. 그야말로 바다 같은 상황이 됐어요. 바다는 바다만 보이지 사실 안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는 없는 정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고 그래서 좀 속되게 표현하면 어떤 것은 너무 뜨거워서 데워 죽고 어떤 것은 너무 차가워서 얼어 죽어요. 표현이 재밌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명 작가의 책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정보의 바다에서 책의 바다에서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것들만 주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근데 새로운 작가라든가 군소 언어권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소개될 때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잠깐 어떻게 비치려고 해도 바닷속에 있는 뭐 멸치나 뭐 새우처럼 네.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편집자나 뭐 평론해 주시는 분들이 책을 큐레이션 해주는 것들이 중요해지죠. 큐레이션 한 방법이 정평 있는 이미 검증된 네. 좋은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결집시켜 주면은 그것이 가끔 바다에서 고래가 솟는 것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포스터를 바라볼 때 영화 제목이 보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영하고 제작사는 어디고 배급사는 어디 이런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덩어리를 접근해서 보게 해주는 작업.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같은 정보 상황이나 출판 상황에서는 독자들한테 더 안내를 잘해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해서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것 이렇게 큰 덩어리를 제시해서 독자들에게 하나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 네. 예.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다른 그 기사 쓰려고 세계문학 전집을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 네. 한 10개 네. 출판사 세계문학 네. 전집을 함께 쭉 리스트를 해서 제가 해봤더니 네. 딱 편중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세계문학 전집은 되게 뻔한 책들이 많았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은 되게 신선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세계 문학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예를 예,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지표들을 이용했어요. 예, 무슨 노벨 연구소에서 뭐 발표한 세계문학 꼭 읽어야 될 세계문학 100선, 뭐 서울대에서도 발표하고 네. 각각 뭐 어떤 평론가들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저기 자료들을 참고해서 각각 배점을 주고 평점한 다음에 정말 선정해야 될 곳이 무엇인가를 점수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번역을 하고 작업하시는 그 번역 작가님들의 의견을 전문 번역가들의 이제 의견을 참조하고 전문 그 연구자들. 네. 그래도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오랜동안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 출판사가 갖고 있는 지향을 담은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인식하는 책들을 주로 골랐죠. 그러면 기획하실 때 이 책은 정말 시장에 나가면 반응이 있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촉이 네. 있으세요? 그 지표 외에? 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 쪽이 이제 그쵸? 현실에 딱 이렇게 그 네. 지표라는 거는 제대로 정말 적용이 안 수천에 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험적이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 싫으시다고. 제가 출판계에 없기 때문에. 네, 돌발 질문. 막 돌직구를 네. 날리시는 직관이 작용합니다. 아. 그냥 직관이 작용하는데 직관은 어느 날 하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왜 어떤 형사가 직감적으로 범인은 누구다라고 찍지만 사실은 오랜 형사 생활의 경험이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결과로 들어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분석된 내부의 결론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편집을 오래 하고 책을 오래 대하다 보면 어떤 책이 독자에게 필요하고 좋은 책이라고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내놓지만 아까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 봐요? 뭐 기억에 남는 책이라든지. 세계문학은 아닌데 네. 최근에 저희 열린 책들에서 이건 정말 새로운 소재고 새로운 작가고 정말 많은 독자가 읽어야겠다라고 굉장히 재밌는 책이 네. 있었는데 실명을 거론해주세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은 느낌. 작가님이랑 북극 화품당. 북극담이라는 작품인데요. 어. 북극에서 그러니까 학생 때 북극 탐험대회 일원으로 따라갔다가 북극에 이제 요즘 말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사는데 살면서 이제 희한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일단 남자들만 모여 있고요. 네. 원주민들이 아니라 사냥회사에서 파견된 사냥꾼들이에요. 살기 싫은데요? 군대 같은데? 아이고 군대인데. 완전히 군대 같아서 너무 재미없지 저는 않냐. 우울하거나 외로우면은 북극을 가요. 안 돼, 가지 마세요. 안 그 돼요? 책 읽으면 약간 네. 이상한 아저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우, 그럼 제가 안 그 책을 돼. 읽었는데 재밌긴 재밌어요. 그래요? 반경이 거의 1년은 반은 낮이고 1년이 반은 밤이에요. 극이지니까 극이니까 그리고 겨울이고 언제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아주 외로운 생활을 주로 하는데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그 고독을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져요. 한 편 한 편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편 시즌인데. 뭐 북극에서 벌어진 시트콤 비슷한 아니 그 책이 아니, 웃긴 거 생각났는데요. 예, 예. 그 책이 상권까지 나왔죠. 성무까지 근데 나왔는데 뒤에 책 뒷면에 이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이 책을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사장님께 메일을 보내라고. 아 진짜로 출판사 측에 이렇게 뒤에 써 있더라고. 너무 웃겨갖고 제가 그거 표지에 보고서. 그렇게 썼어요. 우와. 와,
재밌네요, 진짜. 박순희 기자님 보내셨나요? 저희 안 보냈어요. 이 방송으로 다시 그 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제발 10권까지. 뒷날개 앨범은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사장님 골뱅이 오픈북스닷컴인가 했어요. 정말 재밌네요. 네. 10권까지 나오게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거예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아까 그 남자들 많이 등장한다고 하셔서 꼭 한번 사줘봐야겠네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책인 책이네.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책이 못 되게 봤지만. 예뻐갖고. 아, 꽂아놔야겠네요, 그럼. 되게 예뻐갖고. 심작컨대 아까 뭐 보존을 꽂아두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그런 얘기가 오갔나 보네요. 그런 분들이 많았다. 짐작하고 네, 계시는 이건 농담입니다만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사놓고 예. 안 읽는 분이 제일 고마워요. 아, 그리고 자기가 구입한 줄 모르고 또 사는 사람. 네. 굉장히 고맙지 않아요? 나그 에피소드 또 있네, 나. 아, 그래요? 한 책을 3번 산 사연이 있어. 아, 3번이나 사주셨어요. 저도 솔직히 술만- 한 2번 정도 사. 2번. 술 먹고 맨날 그 책을 잊어버린 거예요. 꼭 그 책만. 그건 잃어버려서 네. 없으니까 사는 당연한 건데 저는 뭔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책은 내가 꼭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샀어요.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 2분의 1쯤 읽으니까 굉장히 내가 얘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상력이 전제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읽고 나서 생각하니까 집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아, 역시 그래서 똑같은 책을 두 네. 번처럼 읽은 적이 있어요. 열린 책들 제가 한번 그 세계문학점에 쭉 본 적이 있었는데, 리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장르 소설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솔직히 흔히 네. 장르 소설들은 네. 고전으로 평가받기엔 조금 네. 약간 고전을 잘 평가하지 못한 장르 경우가 소설이 예를 많은데,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그 문학적인 집에 제가 읽었던 거는 그 존 르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아, 스파이 소설 이게 같은 거 들어있고, 고전으로 분류돼 있는. 세계문학점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장르문학 같은 것들도 네. 세계문학이나 고전 같은 걸로 네.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별 새로운 일을 여는 네. 네, 그런. 우리가 어떤 작품들을 어떤 유형에다가 이제 분류를 해서 넣기도 하지만 그건 상당히 자의적인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타임머신이라는 책은 고전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그건 또 SF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그게 SF는 사이언스 픽션인데 그게 동원된 과학 지식은 사실 좀 뭐 별로 안 되거든요. 약간 조야한 예. 그런 그렇죠. 얘기긴 하죠. 예.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뭐 장르 소설이라든지 뭐 주리 소설이라든지 분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문학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 꼭 분류에 꼭한데 저기 얽매지 않고 그 작품의 가치를 바라보면 예, 다르게 그럼 혹시 예. 고전이라고 포장해서 팔면 뭐 예를 들면 문학 전 포장이라고 너무 아, 멘트 너무 바꿔야죠. 했나요? 그럼 좀 맞아요. 포장해서 잘 좋아요. 아, 왜냐면 거의 제가 뭐. 마케팅에 관심이 좀 많아서. 예. 포장은 중요하죠. 네, 포장은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네. 독자가 그 정체를 알게 해줄 수 있는 포장이 이때 중요한 거고 네, 독서는 굉장히 주체적인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그렇죠. 누가 눈을 열고 활자를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은 내가 직접 에너지를 넣어서 넘기지 않으면 넘어가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포장해서 넣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좀 개념을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디자인은 네. 포장이죠. 네. 쉽게 보면 포장이지만 디자인으로 책을 잘 팔게 한 적은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안 팔게 할 수는 있어요. 안 팔리게. 맞아.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디자인이 책하고 내용하고 동떨어져서 너무 멋있게 돼도 안 돼요. 책, 그러니까 디자인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속엔 본문이 바깥으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장이지요. 네. 포장이지만 그것이 내면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좋은 손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정체를 오히려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책을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은 신호로 못 받아들이고 전혀 엉뚱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호로 받아들여서 그 책을 선택했다고 실망하니까 그럼 강주관님께서는 네. 그런 그
디자인 상관없이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홈쇼핑이나 아니면 이렇게 패키지로 저렴하게 팔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북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도 그런지 저희가 뭐 리디북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뭐 전체 통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네. 저도 돈을 주고 사긴 하는데 네. 그런 식의 구매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김현진 네. 돌직구의 김현진 제가 김현진 쌤한테 여쭤볼게요. 네. A라는 물건이 있어요. 1,000원은 비싼가요, 싼가요? 1,000원은 싸죠? 네, 아닌가요? 그러면 A라는 물건이 제가 10등 껌이라면요. 아, 그럼 비쌀 수 있겠네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네. 소비자한테는 어떤 가격도 싼 가격은 없어요. 음. 근데 가치와 뭐가 만났을 때 그것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가치예요. 네. 독자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할 수 있죠. 뭐 할인도 해보고 이렇게 할인해도 안 줄래, 안 볼래라고 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가치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필요하고 네. 예, 그게 때로는 뭐 너무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행동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반응에 의해서 네. 그게 부정적이라면 사람들은 또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자기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 자체를 뭐 이렇게 비난할 이유는 없고 가치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열린 책들에서 세계문학 앱도 네. 출시를 했죠.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 네. 이북이라든지 모바일 유저가 많아지니까 막 네.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출판에 계신 분들은 종이책을 팔아야 좀 돈이 많이 남으시는 거 아니에요? 역시. 한혜진으로 임명합니다. 김현진 선생님이 제일 먹고 사는 일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제가 좀 돈을 좋아해서. 전자책과 종이책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같은 이익 네. 수준을 만들 수 있도록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책도 많이 팔리면 종이책 못지않고 아마 많이 팔린다면 네. 종이책보다 훨씬 더 그쵸, 가치가 예, 있죠. 아마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그 이북으로 흔히 뭐 전자책으로 수익을 낸 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2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와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정도 외에는 네. 전자책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읽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핸드폰 화면으로 보기에도 또 세계 문학은 길잖아요. 안나까리나를 만약 읽으라고 하면 너무 길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세계 문학을 휴대폰이나 뭐 앱을 통해서 읽는다는 것이 물론 읽을 수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 매체의 어떤 편리성을 네. 오히려 뭐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은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네. 할인이 많이 되면 지탄받을 부분이 있죠. 근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자책 시장이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제대로 된 물길이 잡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쵸, 이제 정해야 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답 내놓고 저런 답 내놓지만 정답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시도거든요. 근데 교보문고가 회원제 서비스라는 거를 시도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서비스 마음에 안 드는 세력들도 있고 하겠지만 시도로서 바라봐야 되고 시도로서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책을 만들고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시도가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또 일어났다가 소멸되는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네.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방송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좀 네. 그쵸? 왜? 이주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시도를 해주세요. 많이 싫어하고 반응이 없으면 자멸하는 거죠. 방송이 자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네. 돌직구에 세부술 짚고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돌직구도 얹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보면 해외 트렌드들 보면 예를 네. 들면 이제 저 아까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보들을 다음 단에서 어떻게 큐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그런 소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서브스크립션 모델들이거든요. 네, 구독자 모델. 네, 구독자 모델. 그게 또 따지고 보면은 신문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책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창조해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집주간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치가 이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 보면은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회사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어서 이런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컨택을 해보면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이렇게 누가 폐쇄적이에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개발을 하시는 분이 저작권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진 사람한테 가는 네. 폐쇄적이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를 것처럼 안 만났는 분이 열린 책들 찾아가야 되는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가 이제 세계문학 앱 만들면서 파트너 개발사가 네. 북잼이라는 곳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발자들이 컨텐츠 있는 곳으로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폐쇄적인 게 네.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아, 게 있어요. 제가 흔치 않은 케이스. 북잼에 연락했을 때 북잼 담당자 웬일로? 굉장히 당황하면서 저기 어떻게 뭐 전화를 주셨냐 뭐 이렇게 된 네.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고 제가 이제 리디북스가 이북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젊은 대표들도 그 이북 컨텐츠를 만들려고 출판사 분들이랑 친해지려고 이제 뭐 컨퍼런스도 열고 모임 활동을 하면은 우리 컨텐츠 그냥 막 줄 수 없다. 기본적인 그런 입장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참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독자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독자들이 더 이상 종이책을 많이 안 읽는 세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얘기하셔도 돼요. 중고등학생들만 하더라도 그 친구들 웹툰 읽고 뭐 인터넷만 하는데 책을 읽게 하려면 더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고전을 대하는 이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독자들하고. 지금 이제 앱을 내고 제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를 만든 거였어요.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를 중요하죠. 만들어서 독자가 와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그 책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우려도 얘기하고 감상이 있다면 감상도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마당을 만든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요? 온라인에서요? 예, 지금 그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페이스북인데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페이스 라이크도 많은 상태인가요? 출판사 중에 최다. 저도 라이크 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이 상부상조이 자별하지 않으려는 편집시간 제 페이지 라이크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죠? 여기서 이런 커넥션 영업. 이런 커넥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돌직구 날렸으니까 하기에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니까 저는 이제 편집자 생활한 지가 30년 정도 되는데 항상 독자를 사랑하죠. 제가 독자를 사랑하고 독자를 늘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독자는 상상 속에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겠지 이런 분이 될 거야. 어쩌다 만난 한두 분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분이 지금 들락거리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처음 하는 경험이죠. 그런 또 직접 반응. 대화하고 그다음에 저도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빨개 벗고 나서 가지고 답글을 달면서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열린 책들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중에 네. 가장 독자들의 반응이 네. 뜨거운 책이 뭔가요? 가장 뭐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스인 졸업하고 젤코스 카잔 책. 네. 예, 저도 갖고 있어요. 그 열린 책들 파는 데. 이북으로도 다운받고 저 사기도 했어요. 예. 지금 세계문학 앱 속에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예. 네. 왜냐하면 역시. 그 앱을 사용해 볼 수 있게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반토막만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넣어서 그래도 그것도 뭐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연하듯이 뭐 제일 잘 나가는 책을 근데 제가 선택해 주셨죠. 그 어플로 좀 보다가 네. 책을 사게 되더라고요. 눈이 아파서 굉장히 좋은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열린 책도 세계문학전지 몇 권 정도 출간됐나요? 210권 나왔어요. 210권이요? 앞으로 몇십 권까지 내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열린 책들이 제 거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차리시면 곧 제 것이 되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우선 210권이라는 네. 잠정적으로. 한정적. 아니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 네. 210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그 번역 본고가 들어와 있는 것도 수십 권 있고 그다음에 번역이 진행 중인 것도 수십 권 있기 때문에 210권에서 끝나지는 않고 지금도 편입 중인 게 있습니다. 아, 지금 고전에 대한 얘기도 한두 끝도 없고 이 얘기가 너무 재밌네요. 네, 출간될 책도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 네. 앞으로 어떤 책이 출간될지 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네. 열린 책들이 승승장구해서 네. 꼭 그냥 제 것이 됐을 때 그렇죠. 야심을 주간님 것이 돼서 저희는 이제 열린 책들 함께 사장님 들으시면 어떡하죠? 이거 다음 어떻게? 안 들으실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마음에. 예, 오늘 열린 책들 강무성 주간님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셨는데요. 네. 뭐 오늘 출연하셔서 네. 말씀하니까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소감이요. 예. 한 번 더 하면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 예, 오늘 궁금한 것도 많이 해결했고요. 네. 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네. 과연 열린 책들은 누구의 손에 너무 들어갈 것인가? 치열한 권력 다툼. 하고 나와 있는데 왜 또. 왕자의 게임. 지금까지 같이 말씀해주신 강무성 주간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전을 읽지 않을 권리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1회를 시작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문학평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발언을 많이 했다. 앞으로 원고 청탁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저도 글을 통해서 열심히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방송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어서 옵시오.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책이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참 반갑기도 하고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고전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고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게요. 오늘 고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전이 고루하고 딱딱하다는 느낌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사실 앱으로도 출시도 되고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면서 신선한 감각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고루하고 딱딱하지 않고 신선하고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북TV 어서옵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서옵쇼 끝!